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선 공약을 선보인 여야 상황, 신당 움직임 등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여야 두 사령탑이 같은 날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지금 뭐 합계 출산율이 0.7 해서 뭐 세계적으로 아주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, 이대로 가다가는 뭐 인구 절벽을 넘어서 국가 소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, 여야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은 여당은 뭐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, 여기에 좀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 같고, 야당은 뭐 대출이라든지 주택에서 이제 어떤 자산을 지원하는 방식, 뭐 다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인데, 전체적으로는 뭐 결혼과 출산을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떻게 보셨는지요? 네. 특별히 양당 대표가 예. 같은 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? 모처럼 보기 좋은 아주 그런 예. 모습이었습니다. 아유, 저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, 특별히 그 저출생 대책,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, 국가 전망이 달려 있는 그런 문제인데 좀 늦었죠, 사실은. 벌써부터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, 뭐 그 대책의 내용도 말씀하신 대로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뭐 다른 면이 있지만은 뭐 그거는 뭐 소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렇게 좋은 거면은 무슨 총선 이후에 할 까닭도 없다. 지금 국회가 열려 있는데 총선 후라면 벌써 앞으로도 뭐 90일 가까이 석 달 후에나 있을 거고, 뭐 원구성해야 되고, 뭐 그러려면 또 1년 후딱 하거든요. 이런 건 당장 해야 그럼요. 된다. 그 좋은 일인데 지금 좀 국민들 보기에 좀 좋게 또 뭐 국가적으로 시급한 그런 과제니까 그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있더라고요. 예. 무슨 인구부라든지 정부 조직 개편. 정부 조직 개편도. 그러니까 이번에 여가부도 좀 이렇게 좀 합해가지고 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그 인구 문제 다 종합을 해서 부서도 빨리 만들고, 예. 또 무슨 뭐 재정 문제는 뭐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야 된다. 뭘 그렇게 총선 후에 할 생각을 하느냐.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뭐 대책은 그동안에도 이런저런 대책이 많이 나왔지만은 실행을 하지 못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더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느냐 하는 걸 좀 보고 투표를 하게 총선 전에 이거는 실행을 했으면 참 좋겠다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한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은 물론 뭐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데, 여당은 3조, 뭐 민주당은 28조 뭐 그렇게 됐지만은 이거는 복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투자라고 생각됩니다. 먼 미래에 대한 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,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든 재원 조달을 여야가 월의를 맞대고 하면 뭐 줄일 만한 게 많이 있거든요. 아니면 국회의원들 좀 세비 좀 줄이고 좀 보태도 될 것 같기도 하고, 뭐 여러 가지 좀 줄여서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,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마음은 이게는 이제 출생 문제만 가지고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민 정책을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, 또 이민 정책은 그냥 무작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상당히 정교한 정책적인 그런 그 배려 정책을 세워서 이민을 받기도 하고 이민 정책을 세워야 된다. 이제 그 점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,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여야가 모처럼 저출산 대책,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뜻을 모은 만큼 21대 국회에서, 그러니까 총선 전에라도 빨리 좀 이거를 그렇죠. 무슨 뭐 그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. 자,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한 2시간 가까이 하면서 이제 그 자신의 그 거취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구 놔두고 어딜 가느냐,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개항을에 이제 출마할 뜻을 비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고요. 그에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을 이제 등장시켰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른바 명령 대전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냐, 이런 시각이 있어요. 최대 격전지가 되는 것 아니냐,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? 그럼요. 그거 좀 총선을 치르면서 그런 데가 한두 가운데 있어야 재밌죠.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제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출마를 하면은 선거법 협상에 대개 마음을 정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. 연동제로 갈 것 같다. 이제 어떻든 지역구로 가면은 뭐 비례대표라는 거는
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네. 또 연동제로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. 비례는 아니다. 아, 예. 하여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번 좀 잘 선의로 경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물론 그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그러는데 뭐 또 원희룡 장관도 무슨 뭐 그렇게 선거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예. 한번 가서 잘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. 예, 네. 빅 매치가 될 수 네, 있겠다 네, 네.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요. 어제 국민의힘 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?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안들이 이제 많이 다뤄졌던 것 같아요.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네. 이제 건의하기로 했던 부분이 이제 그 결정사인 것 같고, 그 외에도 이제 그 전에 이제 공천 룰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중에서 이제 3선 이상 중진들에게 추가적으로 감점 15% 주는 그 내용이 네. 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좀 제기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중진 3선 이상 중진은 뭐 약간 좀 낙인 효과가 돼서 이제 뭐 물러나라는 얘기냐 이제 이런 이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, 오히려 좀 저기 뭐 핵심들에게만 저 뭐 이렇게 눈치 보기 주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초선들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도 나온다고 하는데요. 네, 어떻게 보시는지요? 그런 염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한 지역에서 3선 이상 된 사람에게 페널티를 준다. 나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. 네. 한 지역에서 3선에 있으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. 훌륭한 사람입니다. 예. 우리나라는 선수를 많이 하면 이상하게 뭐 잘못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부적합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의 예를 보면 뭐 10선도 하고 뭐 12선도 하고 그러잖아요. 예. 그 한 지역에서 사실은 뭐 두 번, 세 번 하면은 그다음에는 지역 주민들이 뭐 실증을 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을 선택을 한다. 그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거든요. 또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거거든요. 왜 그런 사람을 페널티를 줍니까? 뭘 잘못했다고 페널티를 줍니까? 네. 잘못했다고 페널티를 줘요? 근데 이제 초선이라고 다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가 국회의원 돼봤는데 그거 뭐 하는 걸 보니까 저건 뭐 국회의원감이 아니다.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. 네. 초선 중에도 뭐 눈치나 보고 줄이나 쓰고 뭐 이러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이게 공천에서 배제되거든요. 그래서 3선 이상의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의원에게 페널티를 준다. 저는 그거는 이게 잘못된 결정이다. 에? 왜 저런 결정을 하는가?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예. 네. 선수를 가지고 감점을 주고 가점을 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. 그렇습니다. 네, 네. 사람의 역량을 봐야 되는 거고 정치 활동한 그 내용을 봐야지. 네. 무슨 선수 때문에 페널티를 무조건 준다. 일률적으로 그것도 준다.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이게 불합리한 일이다.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. 예. 네. 2차 공관위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시 좀 논의해 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는지. 혹시 대개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좀 무슨 혹시 뭐 용산에 사람들이 내려간 사람들을 공천하게 하기 위한 뭐 네. TK 지역에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PK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그러는 꼼수라고 그러면 그건 참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오히려 이제 이른바 이제 낙하산 초선을 배려하기 위한 신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. 그렇죠. 네. 알겠습니다. 그런 우려가 없도록 예, 네, 네. 2차 공관위에서 그런 부분도 이제 담아야 될 것 같고요.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한 신당 이름도 개혁신당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내일 이제 신당의 기치를 들어 올립니다. 네. 이준석 전 대표가 작년에 12월 27일에 탈당한 지 24일 만에 이제 신당 창당까지 완료를 하는 셈이죠. 자, 지금 그 이준석 개혁신당은 그동안에 뭐 정강 정책 같은 것들도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면서 네. 최근 뭐 관련된 그 이슈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. 대통령 배우자법을 만들겠다. 아마 김건희 예. 여사를 이제 그 겨냥한 그런 법인 것 같고, 그다음에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 탈락 이후에 이제 총수들과 대통령이 부산 내려가서 이제 떡볶이 드시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한 것 같은데 떡볶이 방지 특별법 이런 것도 만들겠다. 예.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네. 파괴력 뭐 영향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창당도 아주 빨리 속도 있게 하는 것 같고요. 예. 저는 좀 좋게 본 면이 있어요. 우선 창당하기 전에 중요한 정책을 발표를 하잖아요. 예. 그거는 나는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됐어요. 그렇죠. 이게 정당이라는 게
정책을 보고 뭐 사람도 봐야지만은 정책을 보고 그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풍토, 그건 아주 좋은 풍토라고 생각합니다. 뭐 또 이준석 대표가 뭐 나와서 직접 발표한 것 중에 그 지하철 무임승차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지만 저도 뭐 오래전부터 무임승차를 하면서도 늘 이건 좀 아닌데 이건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편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세대가 당연하지 이거 이런 정도 예우를 받는 건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뭐 생각이 엇갈리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40년 전에 도입된 제도라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또 인구 분포도 많이 변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무언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특별히 뭐 이준석 대표가 제안을 했던 그 농촌 지하철이 없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그거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어떻든 뭐 떡볶이 그거는 뭐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을 그 겨냥을 해서 한 그런 그 법인 것 같은데 물론 뭐 좀 장난기가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무슨 기업 총수들 그 바쁜 사람들 데리고 쭉 둘러서서 뭐 시장에 서서 떡볶이 먹게 하고 그러는 거 그건 난 바람직하지 않고 그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. 그런 거는 법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그냥 스스로 실천해야 될 문제고 또 무슨 영부인 무슨 법 그럼 어떻게 만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 뭐 집안에서 하는 얘기를 규제하는 법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? 그런 거는 조금 뭐 정말로 활동의 범위를 제한한다든지 아니 뭐 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을 하겠습니까? 이제 그거는 사실은 영부인이 알아서 해야 될 개인적인 그런 속하는 일이고 사생활에 속하는 일도 많이 있고 또 영부인이라는 인격에 속한 일도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법률로 정합니까? 그런 면은 조금 너무 가벼운 그런 처사 뭐 우리들 보고 한번 웃으라 뭐 그런 건데 또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 그런 의미된 차별성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정책적으로 이렇게 먼저 제시하고 신당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 건 바람직하고 아주 새로운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.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비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많이 이제 커질 것 같습니까? 개혁신당이? 조금 더 커질 것 같지 않습니까?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준석 신당의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될 거로 봅니다. 서로 작용을 하겠네요. 그렇죠. 국민의힘이 잘하면 또 개혁신당이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. 어려워질 수도 있고. 지금 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이제 김건희 뭐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지금 명품백 받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인사들이 김경률 비대위원, 이수정 교수, 하태경 의원, 조혜진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풀고 가야 된다. 이런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함정 몰카 정치 공작이라는 인식은 이제 깔고 이제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결이 달라진 게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언급해서 뭔가 어떤 대응책 거기에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가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 문제를 비켜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비켜갈 수가 있나요? 뭐 벌써부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당내에서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부글부글하던 게 이제 표면으로 조금 이게 나왔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태도를 보면서 이거는 가래로 막아야 될 일인데 호미를 들었다는 생각을 했어요. 무슨 아쉬운 점이 있다는 등 무슨 뭐 그 전제가 무슨 뭐 이거는 몰카 공작이다 뭐 이런 거 라든지 또 뭐 국민들 보기에 무슨 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? 정면 돌파를 하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야지. 뭐 몰카 찍은 거 잘못했지만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몰카를 찍을 수 있도록 그런 그 경호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건 뭐 잘못된 거지. 아무리 몰카를 찍는다 하더라도 몰카 찍어도 괜찮은 일을 해야지. 몰카 찍어서 안 될 일을 왜 합니까? 몰카 찍은 게 무슨 문제가 됐지만은 그거를 핑계대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어떻게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? 저는 뭐 벌써부터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으면 안 되고 이 가래로 막을 거 이거 못 막으면 파국이 온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가래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
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때문에 특검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그것만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거기 더해서 그 디올 뭐 명품백인가 그게 이제 덮쳐진 거고요 국민들이 네. 볼 때. 예?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많이 있잖아요. 네.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그런 것들에 이제 국민들의 감정이 실려 있는 거거든요. 네. 이거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. 뭐 도이치모터스 그 말 그렇게 그 법률 안을 그렇게 이름을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네. 이 국민들이 지금 뭐 때문에 65%나 되는 적어도 거기에 보수파도 있었을 텐데 왜 이걸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네.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을 거부권을 행사했다. 이 공정이냐? 네. 뭐 이런 사실은 국민들의 그런 그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. 네. 이거를 봐서 저는 너 이거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래로 막을 거 파국으로 가지 마라. 네.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하지 마라. 예.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이거는 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대통령실에서.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네. 된다. 끝으로 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. 검찰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 이제 비서관급까지는 이제 기소가 됐고 유죄가 입증됐고 실형까지 선고가 됐어요. 그런데 이제 비서관 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. 울산 선거 그 개입 문제 네. 그 무슨 조국이라든지 임종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관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.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. 뭐 백운호라든지 지금 유죄받은 사람들, 네. 뭐 황운하가 있을 거다. 그거 다 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 아닙니까? 예? 우리 그때부터 이게 도대체 제대로 수사를 한 건가? 이게 정말 처벌을 받을 사람이 처벌을 받는가? 어떻게 그런 최소한도 비서실장 뭐 많은 국민들은 그 이상으로도 생각하고 있어요. 예. 뭐 조국이나 이런 민정수석이 관여를 안 하고 이런 일이 청와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?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한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나는 뭐 이번에 재수사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뭐 자기들 주장으로 한 죄가 없고 정치 탄압이다 그러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테니까 예. 뭐 검찰 수사에 본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알겠습니다. 자기 예. 무죄를 밝히는 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